네, 2023년 3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궁금했던 그들의 핵 미사일에 대한 자료를 자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선언을 파기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은 핵 개발을 스스로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핵 공유를 추진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에너지 문제 때문이라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고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국가과제로 추진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인 3월 27일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했다. 핵무기 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어디 인근에 있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과학연구소 중에서도 핵무기만 전담으로 만드는 그런 본부 같은 거가 일 수 있겠습니다. 이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해서 군복을 입고 별을 달고 있는 인민군에서는 별이 하나면 소장입니다. 둘이면 중장. 별 하나 둘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받는 김정은 주변에 사진들이 찍혔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그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화산 30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산 3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전투부라고 그랬죠. 지금 핵탄두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탄두라고 하는 걸 저희들은 전투부라고 합니다. 우선 이 북한의 이 핵탄두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가장 많은 가장 정교한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핵탄두와 핵폭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핵을 싣고 날아가서 표적을 때리는 무기에는 ICBM이 있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쏘는 SLBM. ICBM과 SLBM 앞에는 핵탄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핵탄두가 터져서 적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또 하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 B-1, B-2 그리고 앞으로 B-21인가 만든다 그랬죠. 이러한 전략폭격기가 날아가서 또는 이제 F-35 같은 이런 전폭기도 가능합니다. 스텔스기. 이런 것들이 떨어뜨리는 핵폭탄이 있습니다. 미사일에 올라가는 건 핵탄두,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건 핵폭탄, 핵무기. 그래서 미국은 핵탄두는 warhead라고 합니다. 영어로 warhead라고 써서 W로 시작하는 번호를 붙입니다. 미국의 핵탄두는요,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W59, W56, W62, W76, W78, W80, W87, W88. 네, 대개 순서로 보게 되면 59, 56이 헷갈릴 뿐 59, 56, 62, 76, 78, 80, 87, 88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신형 핵탄두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미국 자료를 쭉 보니까 미국에서의 핵탄두는 전부 다 수소폭탄입니다. 처음 W59는 무게가 250kg 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핵 출력은 1메가톤이나 되고요. W56도 무게가 270kg 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핵 출력은 1.2메가톤이나 됩니다. W62는 더 작습니다. 무게가 119kg 밖에 안 됩니다. 킬로그램입니다. 핵 출력은 170킬로톤 더 작아졌죠. 매우 작아졌습니다. 근데 요 W62는 지금 미국의 ICBM이 미니맨인데 이 미니맨에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탄두가 되는 거죠. 미니맨은 미니맨 3, 미니맨 중에서 신형이 미니맨 3인데 거기에는 W62 탄두를 3개를 집어넣어서 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76은 164kg 밖에 합니다. 핵 출력은 100킬로톤 더 작죠. 요거는 미국의 SLBM인 트라이던트에 올립니다. 여기 트라이던트에는 최대 12발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W76이 있는데요. W78이 있는데 이거는 무게가 363kg, 핵 출력은 350킬로톤입니다. 다 수소폭탄이 됩니다. 이것도 미니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80 이거는 무게가 130, 참 작죠. 핵 출력은 5에서
킬로톤입니다. 요거는 과거 미국이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하고 비행기에서 쏘는 순항미사일인 ALCM에 탑재했던 핵탄두입니다. 지금 미국은 순항미사일에서는 다 핵탄두를 띄워냈기 때문에 W-80은 현재 그런 상태로 있고요. 그 다음에 W-87이 있습니다. 무게가 200kg, 핵 출력은 475킬로톤입니다. 요것도 이제 미니맨 3에다가 3개를 탑재하는 다탄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W-88이 있는데 요거는 360kg이고 475킬로톤의 위력이 나오죠. 요거는 트라이던트 SLBM에 12발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핵탄두는 W로 시작된다. 59부터 88 시리즈가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은 핵탄두의 이름을 화산이라고 이름 지었네요. 이제 하나씩 이름이 다 나왔죠. 한 20년 더 전입니다. 이북에서 온 김길선 씨. 김길선 씨는 북한, 우리로 얘기하면 국방과학연구소의 내부 기자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가 그때 우리가 이제 북한 미사일을 쏘면 노동, 뭐 대포동 이렇게 이름 부를 텐데, 발사된 지역 이름을 따서 북한이 고유 이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막 붙인 걸 붙이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붙인 미사일의 이름은 화성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걸 아마 최초로 보도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이 걔네들이 만든 미사일을 화성포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 쭉 해서 지금은 17형까지 만들었죠. 17형 안에서 다시 또 조금 개량되는 건, 걔네들은 기역, 니은, 시옷, 디옷을 붙이는데 그 중에 실용 가치가 없는 건 버리고 실용할 수 있는 거는 뭐 쓰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있는 옆에 보니까 김정은이 있는 사진 하나 있는 사진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는데, 사진의 액자에 화산 31이다. 근데 흐릿한 글자인데 이렇게 현대 기술로 확장해 보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화산 31이다. 북한은 미사일에 붙이는 탄두 이름이 화산인데 31이 있구나.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있는 사진 뒤에 있는 액자 사진을 쭉 보니까 뭐라고 보이는, 글자가 흐릿하긴 한데 600mm 초대형 방사포, 무인 잠수정 해일, 화살 1, 2 순항미사일, 이런 글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산 31은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탄두로 올라가고 화살 1, 2. 우리는 순항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똑같이 현무라고 이름 짓고, 순항미사일은 현무 3고 탄도미사일은 현무 1, 2, 3 빼고 4, 5 이렇게 나가죠. 근데 북한은 탄도미사일은 이런 화성, 순항미사일은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 1, 2에도 이 탄두를 올리고, 그 다음에 무인잠수정 해일, 이게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러시아가 만든 무인잠수정 무슨 포세이돈은 적국 근처에 가서 물속에서 이제 잠수함처럼 혼자 갑니다. 혼자 이제 배터리를 켜서 쫙 몇 시간 가죠. 가서 적 근처에서 빵! 핵폭탄을 터뜨리면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러시아 군부의 주장에 따르면 높이 300m의 해일이 일어나서 영국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와 비슷한 거를 북한이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수중 무인 핵 잠수정이죠. 이름이 참 공격무기인데 이걸 해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탑재할 수 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탑재한다. 화살 1, 2 순항미사일에 탑재한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있는 뒤에 사진을 에 걸려있는 액자로 확장해 보니까 화성포 11 시옷, 또 화성포 11 니은 이런 게 쓰여 있습니다. 화성포 11은 우리가 북한판 에이타킴스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화성포 12로 보는데, 요건 저도 좀 분별이 안 돼요. 이스칸데르는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칸데르하고 에이타킴스 또 600mm 방사포의 탄두가 비슷하니까, 이 화산 31은 이 세 단거리 미사일에 올라가는구나. 이 세 이스칸데르하고 에이타킴스 방사포는 전부 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속 발사가 가능하고 사일로에서 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겨냥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화산 31 핵탄두를 올리는구나. 무인 잠수정에도 올리는구나. 대한민국을 때리는 순항 미사일 화살
1과 2에도 이걸 올리는구나. 이런 짐작이 가능한 거죠. 북한은 이 사진을 정확하게 찍으면요, 다 사진 기술자들은 아는데 일부러 그 액자 사진 바로 앞에 김정은이 있는데 김정은 초점 맞추면 액자 글씨도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진 기술로 액자를 흐릿하게 글자를 안 보이게 남성놈들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봐 이렇게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핵탄두를 설명드렸는데 미국은 핵탄두와 더불어 핵폭탄이 있습니다. 핵폭탄은 폭탄이 영어로 bomb입니다. bomb. 그래서 B로 시작합니다. 미국은 비행기에서 투발하는 핵폭탄으로 B로 나가는 게 현재는 B61하고 B83을 갖고 있습니다. B61, B63 합쳐서 도합 475발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핵탄두는 모든 핵탄두는 도합 한 1000발 가까이 950발쯤 됩니다. 왜 이게 정확하게 아느냐? 미국이 뉴스타트에 의해서 그렇게 러시아랑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러시아도 대충 핵탄두와 핵폭탄 합쳐서 150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B61은 핵폭탄은 무게가 320kg이 되고 핵출력은 구형은 0.3 킬로톤이었고 신형은 340단의 킬로톤의 위력이 나는 수소폭탄입니다. 그리고 B83 핵폭탄은 무게가 1.1톤, 상당히 크죠. 핵출력이 1.2 메가톤. 미국이 갖고 있는 폭탄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이거는 그 B2 스텔스 폭격기에서만 투하할 수 있습니다. 아까 B61은 작아서 우리도 갖고 있는 F-35A에서도 투하가 가능하고 F-16K도 투하가 가능한데 B-83은 크기 때문에 스텔스 폭격기인 B2에서만 주로 투하합니다. 자, 북한이 핵폭탄은 뭘 만들었는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핵탄두는 화산이니까 핵폭탄을 앞으로 한다면 또 뭐라고 이름 짓겠죠. 지켜보죠. 자, 북한이 이렇게 핵탄두까지 공개하고 이러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에 있는 자기네가 표적으로 삼는 섬으로 쏴서 섬 상공 500, 600, 700에서 터지게 합니다. 그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렸던 원자폭탄은 비행기에서 투하했습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터진 게 땅 터지면 이 비행기도 녹아버리니까 낙하산 날고 천천히 떨어지게 한 다음에 지상 한 500m쯤에서 터지게 800m 그렇게 터지게 했는데 얘네는 미사일로 터지게 하죠. 북한은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폭탄은 쉽게 터뜨리지 못하고 미사일을 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완전히 폐기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전멸시키면 우리도 북한을 핵으로 전멸시켜야 된다. 북한이 우리를 핵테러를 한다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핵테러를 하겠다. 밸런스 오브 테러하고 MAD를 위해서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미국이 개발한 B61 같은 핵탄두를 한국에 갖다 놓고 우리 F-35A나 스텔스로 갈 때 비스텔스라면 F-16이나 F-15K에도 탑재해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야 밸런스 오브 테러, 밸런스 오브 뮤추얼 어시어드 디스트럭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몇 기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사용 연료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탄소를 줄여야 돼요.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탄소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는 원자력 발전이 맞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계속 하려면은 조건부가 있습니다. 2050년까지 이 각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해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처분장을 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짓는 저장소는 경주에 있고요. 새로 이제 사용 해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걸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걸 이 정부에서 확정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원전을 100기를 지어도 탄소 중립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아주 싸게 에너지를 쓰면서 사용 해결료를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사용 해결료는 부피가 커요. 여기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면 목수 연료가 되고요. 진짜 못 쓰는 것만 딱 뽑아서 땅속에 영원히 버리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야 됩니다. 이게 자르는 게 사실은 재처리예요. 재처리 공장이 한국에 필요합니다. 미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죠. 그런 재처리랑 비슷한 걸로 우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미국하고 같이 연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나왔는데 어떻게 하자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용 후 고준위 폐기물장을 짓는다는 사업과 더불어 사용 후 해결료를 파이로프레스성으로 처리하든 습식으로 해서 재처리하든 간에,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거는 영원히 묻어버리고 재처리하면 뽑아내고 재사용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농축된 우라늄을 갖고 와서 그걸 가공해서 해결료를 만들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농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미국이 원하는 것도 만들어주고 우리 것도 만들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는 20에서 30% 농축된 해결료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가공 생산하는 거는 3에서 5%짜리 농축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 공장을 지어서 20% 농축하는 공장을 지어서 SMR용 해결료를 만들고, 거기서 만드는 이 20% 농축 우라늄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격 원잠용 해결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써야죠. 그 두 가지, 농축 공장하고 재처리 또는 재활용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것이 이 두 공장 짓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을 처분장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안보적으로는 핵 공유를 하든 자체 핵 개발을 하든, 핵 개발에 마찰이 많으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이 핵 공유를 하고 재처리 공장을 또는 재활용 공장을 짓고 농축 공장을 짓고,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연구 처분장을 확정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언제 추진하느냐?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핵 공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일치를 보고 와야죠. 지금 미국에 윤 대통령이 갔을 때 뭐 아이돌 그룹을 참석시키는 거를 누락했다라 그래서 의전 비서관 뭐 이렇게 뭐 외교 비서관 이렇게 해임하고 그러던데, 그만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북한이 화성 시리즈에 이어서 ICBM 등등에 이어서 핵탄두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럼 우리 선택은 당연히 뭔지 나오는 거죠.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아주 중요한 합의, 자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공유 내지는 자체 핵개발을 받아와라. 두 번째, 농축공장 짓는 양해를 구해라. 그 다음에 재처리 내지는 재활용 공장 짓는 걸 양해를 구해라. 그 다음에 이건 미국하고 할 거, 우리 스스로 할 거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확정해라. 이거는 아주 강한 대통령, 박정희나 전두환급, 이승만급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내야 됩니다. 북한 핵을 소대로 아주 빠르게 핵을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